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수혜 지역으로 파주가 첫 번째로 손꼽히고 두 번째로 이 일산에도 많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세 번째 얘기로 엮어보겠습니다. 아 참, 좀 전에 제가 그 댓글을 봤더니 이 투기 조장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던데 전 투기를 조장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투기 조장꾼이 될 수도 없고, 제가 누차 이 동영상 콘텐츠 만들 때마다 이 동영상 콘텐츠 제작의 대상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누차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투기 조장이 될 수 없다. 전 투자를 권하는 거예요. 투자를. 여러분, 아파트가 나한테 한 채가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더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그런 바보 멍청한 놈이 있습니까? 사면 자기 손해인데 자기 자산 다 날라가는데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뭐 1주택자 이상이면 더 이상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남은 시장은 실수요 시장이고 투자 시장입니다. 투자 시장.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투기꾼이라고 자꾸 댓글로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이 일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제 사례를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저하고 사촌지간은 아니니까, 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무주택자라면 왜 빨리 하루빨리 아파트 등기를 쳐야 되는지 제가 올해 두 채를 투자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37평에 했습니다. 4단지. 하나는 32평 5단지에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전세 들어서 사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뭐 샤시까지 다 깨끗하게 아주 인테리어를 잘 해서 전세 오시는 분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며칠 있다가. 그 32평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얼마나 올랐냐면 그 37평이 5억에서 7억으로 됐고요. 4억 5천에서 지금 6억이 됐습니다. 하나는 2억이 올랐고 하나는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3억 5천이 오른 거죠. 그죠? 그 일반 직장인들이 열심히 가서 근로소득해서 야근까지 해서 뭐 이 몇 개월 사이에 3억 5천을 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한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거 나중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그 뭐 개털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양도소득세 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 일시적인, 제가 조정지역 전에 샀기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서 3년 이내, 지금 2년 한 6개월 이내 팔면 되는 거예요. 2년 5개월 이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사선 들어오고 나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겠죠. 그때 파는 거죠. 비조정 지역 때 샀으니까 3년 이내 팔면 되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이니까 임대주택 그 3단지 그거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8년짜리니까 6년 뒤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 전세 알아서 잘 살겠죠. 누군가가. 지금 사시는 분도 있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그냥 거기 살다가 뭐 이제 2년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는 갈아타기 아니면 파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갈아타기니까 더 좋은 평수로 갈아타기 하는 거니까, 저는 뭐 31평에서 37평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니까 잘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 뭐 열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37평이 2억이 올랐고, 2억 얼마 전까지 제가 1억 올랐다 했고 1억 5천 올랐다고 했고 1억 8천 올랐다고 했고,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2억이 올랐어요. 지금 7억 이하에 물건이 없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성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7일 8일 동안 9건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소진시킬 수가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라고 자기 자녀분 이름으로, 요즘은 뭐 실소유자 위주이니까 자녀분 이름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물건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고 어제도 왔다가 다시 뭐 돌아가고, 아침에도 문자 메시지 받았는데 뭐 6천 겟투 물건 있냐고 문자 메시지 받았는데 없어요. 6천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3단지 16평 17평도 그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6평도 이제 6천으로는 겟투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억 2천, 1억 5천 뭐 이 정도 선은 있어야지 이제 백마마을에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면 김포가 조정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파주에 가려던 사람이 파주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 GTX역 근처에 세계 브랜드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브랜드를 빼고는 사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건 뭐 제가 나중에 GTX 여기 거기 생겼을 때 혜택을 받을 그 세 개의 브랜드 빼놓고는 가급적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조정 지역이 아니라도. 어쨌든 거기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 다음으로 이제 서울 출퇴근하려니까 파주는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마마을에서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서울로 출퇴근하고 나중에 소서선 들어오면 김포공항 가서 5호선, 9호선, 뭐 여의도 19분이라고 하니까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게 김포가 이제 조정적으로 묶여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호가가 1억이 이제 떨어진 매물이 이제 조금 쌓이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억 올랐다가 세 달 전에 사준 게 1억 올랐다가 조정식으로 묶이니까 확 깎여서 이제 제자리 걸음이 된 거예요. 어쨌든 1억 올랐다라고 좋아했었는데 다시 1억 꺾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싫어하겠죠.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김포하고 일산으로 이제 똑같이 조정적으로 묶여서 김포 가려던 사람이 아무래도 입지가 일산이 훨씬 더 월등히 앞서니까 27년간 이 병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입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김포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 살아봐도 이 백마마을은 정말 살기 괜찮은 동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구뿐만 아니라 동구, 덕양구 다 올랐어요. 다. 전세 살던 사람이 서울에 전세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전세로 이제 옮겨가지 못하거나 전세를 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일산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갭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놓는 분들도 있고 전세 살기에 열받아서 아예 이사 오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경기도에서 이 고양시 가장 많이 왔고 4,400가구가 넘더라고요. 와서 사신 분이. 서울에서만 와서 사신 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일산 후곡마을, 그 일산역 근처에 후곡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실 거면 일산역 후곡마을이나 백마마을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물론 일산 전역이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를 곳에 투자하면 좋지 않습니까? 킨텍스역이 가장 많이 오를 텐데 이미 너무 많이 호가가 반영이 돼서 15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더 많이 오를 곳. 그러니까 백마역이나 일산역 근처에 백마마을, 일산 후곡마을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미 후곡마을도 오를 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뭐 재미있는 영상 보니까 그 덕이동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사시는 그 하이파크 아파트, 그 아파트 아직도 4억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가 사는 평수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작은 평수인데 아직도 우리 동네 5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4억 9천만 원이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84제곱미터가.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지금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나고 나서 5억 중반대에서 계약이 되고 있고 실제 호가는 6억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한마디 거들었더니 막 오른 거예요, 그 동네가.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이동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김현미 장관께서 사시는 그 하이파크 아파트보다는 일산이 백마 4단지, 5단지, 1, 2, 3, 4, 5, 6단지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 지금까지 상승률 놓고 보면 덕이동에 뭐 2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차 백마마을에 투자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컨텐츠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아파트 사라고 권장하는 넌 참 돌다가리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17년부터 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5대 5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50대 50이 아니라 95대 5예요. 95가 오르고 5%가 떨어졌어요. 5%가 떨어진 게 바로 IMF하고 리먼 사태. 그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럼 앞으로 아파트가 떨어지려면 IMF가 다시 오거나 리먼 사태가 다시 와야죠, 그죠? 중차대한 일인데.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뭐 개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문 닫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뭐 폭락론자들은 지금 가계부채로 인해서 폭락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주거 비용이 가장 작아요. 왜?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엔 전세제도가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죠? 매월 뭐 호주 갔더니 주세이더라고. 매주 내야 돼, 매주 집값을. 환장하실 노릇이죠,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근로자 이제 주급을 받으면 거기서 15% 30%를 떼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3억에 전세 살면 덜 까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서 주거 비용이 가장 낮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는 왜 무주택자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장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지금 개판인데 그럴수록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월세를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월세를 내는 것하고 내가 대출을 내서 이자하고 어떤 게 더 싸요? 대출 이자가 훨씬 더 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훨씬 더 싸니까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사라는 거예요. 전세? 2년 뒤에 2억이 올라요, 그죠? 2년 뒤에 2억이 올라. 그러면 매년 내가 5천을 세이브를 해둬야 되는데 2년 뒤에 어차피 2억 전세 오를 거 지금 2억 대출 받아서 2억에 대한 이자만 내자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게 더 논리적이죠, 그죠? 그게 더 과학적이죠. 그래서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라도 전세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50%니까 이 조정적은 50%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영끌을 해서라도, 영끌이란 단어가 위험하다고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는데 영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올해 아파트 두 채를 사는데 영끌했어요. 다 제 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빌려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37평이 2억 오르고 32평 1억 5천 오르고 총 3억 5천이 올랐어요. 제 자산 가치가 이 몇 개월 사이에 3억 5천이 불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노후 대비 된 거죠, 그죠? 37평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뭐 주택연금 가입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겠죠. 그럼 주택연금하고 뭐 교부생명연금하고 합해서 뭐 넉넉하게 살지 있지 않을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발상의 전환을 시켜서 그냥 이자보다 그 은행 이자가 지금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니까, 전세가율보다 이자 내는 게 싸니까 빨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갈아타기를 해서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인데, 그동안 제가 그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동영상 컨텐츠를 몇 개 찍은 게 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에 갭투하기에 아주 적당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이 일산 백마마을 4단지 5단지 37평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올 초 37평의 매매가가 5억이었습니다.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가파르게 매매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5억에서 6억 5천이 되었습니다. 5억에서 6억 5천, 1억 5천이 뛴 거죠. 근데 이제 3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쭉 치고 올라오더니, 특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서 3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지금 작년에 3억 5천, 작년 말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3억 5천이었던 이 전세가가 2020년 10월만 해도 5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억 5천에서 5억대까지. 근데 지금 11월 16일 현재의 기점으로 보면 수리가 잘 된 집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6억 5천 매매가인데 전세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5억 5천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초 이제 3억 5천이었던, 그럼 이제 3억 6억 5천이니까 3억 갭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3억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백마마을 37평 아파트에 감히 갭 투자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치고 올라와서 5억 5천이 됐습니다. 매매가가 6억 5천이고 전세가가 5억 5천입니다. 갭투가 1억으로 줄어든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주택자라면 저는 37평 아파트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두면 몇 년 뒤에 지금 전세 끼고 사두면 그 전세 들어있는 사람이 이제 나갈 때까지 충분히 활용하시게 해놓고 그때 가서 그게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와서 이제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1억 5천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올해 지금 11월 달인데 1월 달부터 5억이었던 게 6억 5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일산 백마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양시 전체가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파트에 투자하고 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100세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4,400세대가 넘어섰습니다. 배 이상이 뛴 거죠. 그죠? 이 4,400세대라는 것은 와서 매수한,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순전히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권 중에서 고양시에 와서 매수한 그 아파트, 그게 4,40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뛴 거죠. 그죠? 작년에도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막 요란했었는데 올해는 창릉 3기 신도시 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서 실제 와서 전세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이제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계속 전세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기 열받으니까 거기 서울의 전세가보다 여기가 매매가가 싸요. 아직. 그러니까 확 지를 거예요. 그냥 와서 산 거죠. 더 이상 이제 전세 난민으로 떠돌이 생활하기 싫다입니다.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후년 대책 없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뜰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을 다 어쨌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 이상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2 임대차 3법 다 없애고 그냥 3년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딱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2+2에서 3년으로 다시. 그러면 3년 살아보고 또 살고 싶으면 이제 주인하고 서로 계약하겠죠. 그죠?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전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옛날처럼 2년이었을 때처럼 주인과 집주인하고 새 들어 살겠다는 사람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 결정해서 이제 더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 5천 올려달라고 했을 때 힘든데 그러면 다른 집 알아보면 되고 또 3년 살지, 아니면 내가 5천 여력이 있다 그러면 5천 더 인상해주고 이제 그 집에 계속 더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을 임대차 상한선 전월세 상한선 이런 걸 정해놓지 말자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그 법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죠? 변호사들만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그러면 수요 인원이 많으니까 지금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요 인원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전세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끼케야 10%, 9%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그 91%, 90%에 가까운 그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집을 다시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퇴로를 좀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소득을 인정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한 채 집을 살고 또 한 채를 사서 전세를 놓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전세를 살 수 있게 그런 정책으로 다시 급선회하지 않으면 이 전세 대란은 뭐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하자는 거예요. 임시적 한시적으로 뭐 좀 풀어주는 퇴로를 열어놓자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왕창 좋아, 왕창 거두겠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는 양도세를 좀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게 이렇게 규제를 해놓지 말고 어느 정도 좀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이걸 인정해서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한 채 더는, 그러니까 두 채까지는 뭐 취득세 중과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주던 그 혜택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냥 인정만 해주자는 거죠. 그들이 집을 사서 전세 놓을 수 있게. 그러면 이 시장은 금방 해결될 겁니다. 역대급 전세난이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이제 심화되면서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 일산, 백만마을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전세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뭐 30대 패닉바잉 하듯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세가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동선 안에. 그러면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담보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내가 정말 무주택자라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거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후회했잖아요. 그죠? 계속 후회만 하고 계실 건가요? 내 자산을 계속 까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불려야만 내가 노후에 어떡할 거예요.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파트 주택연금 들어서 그거라도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계속 폐유지 지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나는 거죠. 계속 연구 입대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는 등기 치는 게 답입니다. 전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서울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뭐 비규제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전세난을 촉박한 가장 큰 원인이 그 임대차 3법이에요. 폐지가 답인데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완화해서 좀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냥 전세 3년 이렇게 확 법을 개정해 놓던가, 그래서 좀 안정되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참 좋은 취지이죠. 지금 전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2년 3년 뒤에도 더 문제이지만, 지금 새로 결혼해서 전세 살아야 될 사람들, 결혼했는데 자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어떤 일시적인 불일치 현상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뭐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책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뭐 월세 어느 정도 뭐 세액공제 해준다? 그걸로 뭐 1%도 안 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 해준다고 해서 전세난이 지금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가을 이사철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1월, 2월 겨울방학 이사철입니다. 왜 사람들이 겨울방학 1월, 2월에 이사하냐면 3월 개강하고 맞물리지 않기 위해서이죠. 우리 아들이 새로 전학 오면 아이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이사를 해서 새학기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는 학군이 좋아서, 사교육 학군이 좋아서 한 번 들어오면 고3이 돼야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교육 사교육 학군이 너무 좋으니까 이 백마마을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 불안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시장 불안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앞으로도 매매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죠? 전세대지는 어쩔 수 없이 매물을 살 수밖에 없는 아파트 수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버블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아니라는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는 버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신규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 전세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세 공급이 팍팍 될 때까지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임대차 이 3법 다 다시 수정하고 개정하고 그냥 전세 3년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전세 물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는 거를 다주택자를 인정하고 임대사업자를 다시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이 전세가 잡히지 않을 거니까 단기 급등이 지금 대형 편수도 지금 뭐 37평이 가장 많이 올랐고 48평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32평 세 번째, 31평 네 번째로 올랐어요. 이렇게 중대형이 지금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중소형이라도 사면 좋겠죠. 그죠? 22평, 27평이라도 사십시오. 제발. 그래서 등기쳐서 제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올라타서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를 빨리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인데 내가 갈아타기를 하겠다. 이거 정말 괜찮은 생각이에요. 지금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죠? 정 불안하면 내 집을 먼저 팔아요. 팔고 나서 그 여윳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합해서 더 좋은 평수로 31평 살고 계십니까? 32평 살고 계십니까? 37평으로 갈아타게 하십시오. 정 안 되면 갭투도 괜찮습니다. 1억이면 지금 37평 굉장히 좋은 평수에 좋은 동, 좋은 로얄층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억입니다. 1억. 1억 투자하면 전세 끼고 5억 5천이 전세니까 6억 5천짜리 괜찮은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패닉 바잉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거의 공포 매수라고 하죠. 저가 인정합니다. 뭐 거의 IMF 시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30대들은 뭐 질러놓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역량, 능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파트가 있어야지만 결혼 조건이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패닉 바잉 했다. 그러면 결혼의 1차적인 조건은 채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안락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장기 레이스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 지금 37평 좀 전에 말했듯이 1억 5천이 올랐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1억 5천 11개월 만에 벌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죠? 2월 달에 5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11월 달에 6억 5천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거 장난 아닐 거예요. 오르는 가격이. 자,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장을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답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갭투하기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아파트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 콘텐츠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혹시 폭을 넓힌다면 1주택자인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22평에서 뭐 27평으로 27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37평 30평에서 49평 이렇게 지금 5단지 내에 있는 여러 평수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 경기가 뭐 말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코로나19에 발원지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V자 반등 이렇게 경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V자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뭐 2분기, 3분기, 4분기에
V자로 경기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K자 유형이 나올 거라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K자, 그러니까 V자가 아니라 K입니다. K. 그러니까 K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어떤 갈등, 양극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살기 어려웠었던 빈곤층, 영세민들은 더 수익이 더 줄어든 반면에 화이트 칼라를 비롯해서 언택 시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 그리고 전문 직종들은 더 수익이 늘어나는 그래서 점점 이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히기 전까지. 그러면 이 K자 반등의 이 거점은 뭐냐 이거 이 기준이 되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의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아파트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서 내 소유로 아파트를 만든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양극화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30 세대가 40대보다도 훨씬 더 아파트를 많이 패닉 바잉이라고 했다고 기사들이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저는 패닉 바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 바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빨리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뛰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장 많이 오른 37평, 4단지, 5단지 37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 연초에는 5억 선이었습니다. 매매가가 5억이었어요.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1억 5천이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였죠. 그죠? 내 돈 영끌에서 1억 5천을 투자하면 뭐 5억 5천짜리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37평.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매매가가 막 굉장히 가파르게 막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좋은 층, 좋은 동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6억 5천이 되었습니다. 5억에서 6억 5천이 됐으니까 1억 5천이 뛴 거죠. 그죠? 이게 매매가 위에 있는 게 매매가고 이게 전세가였었습니다. 3억 5천이었다라고 했죠. 그죠? 5억 선이었을 때. 그런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로 이 전세가가 막 치고 올라왔습니다. 매매가가 6억 5천인데 이게 어디까지 치고 올라왔냐면 지금 5억 선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갭이 1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된 거죠. 그죠? 된 거죠. 그죠? 1억 5천 투자면 지금 좋은 아파트를 37평 이 백마마을에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게 3억 5천이었을 때는 꿈도 못 꾼, 그죠?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근데 지금 다시 이게 5억으로 올라왔고 6억 5천으로 이 5억으로 올라왔다는 건 올 초에 매매가예요. 그죠? 매매가가 순식간에 전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1억 5천밖에 없으니까 혹시 연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투자를 했다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평소 27평, 32평 같은 경우 1억 선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뭐 그보다 작은 22평 같은 경우는 5천 선에서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억대에서 이제 22평 매매가가 형성이 되는데 2억 5천까지 전세가가 치고 올라와서 5천만 원이면 백마마을에서도 22평 내 아파트를 구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3억이 없어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전세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으니까 2억 5천 전세 든 사람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사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올 걸 대비해서. 그럼 열심히 일을 해서 목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내 집 이제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지금 당장 들어올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 집이 생기면 뭐가 좋으냐면 이 아파트 가격이 적어도 중소기업에 그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만큼 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월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1년 단위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도권,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최소한 뭐 30평대 이상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평대 이상은 확실하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만큼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K자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텐데 내가 집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더 추락할 것이냐 이거는 뭐
여러분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 같느냐?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내년에 1600세대 뭐 선분양한다고 하잖아요. 선분양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1600명은 그럼 구제 됐다고 합시다. 나머지 수십만 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전세 대란이고 전세가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전세가 많이 이 시중에 물량이 나오도록 뭐 배려하지 않는 한 이 대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근거로 제가 2030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별로 현황에 따르면 지금 서울 뭐 경기권 같은 경우에 30대 거래량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1,790건입니다. 총 거래량이 4,795건에서 37.3%에 해당되는, 이건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대 매매 비중은 올해 1월 30.4%에서 2월 33% 증가했고 3월 5월 달에는 30.3% 뭐 쭉 이렇게 약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러나 6월에 32.4%, 7월에 33.4%, 8월에 36.9%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분양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 여력도 없으니까 그냥 패닉 바잉을 한 거죠. 그죠? 저는 물론 뭐 열정 바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에서 30대는 작년 상반기 23.4%에서 27.5%로 보통 서울 주택시장에서 큰소리 40대보다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판이 확 바뀌었습니다. 40대에게 단 한 번도 이리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4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매입 비중을 모두 더하면 41.6%니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2030 세대가 사들인 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을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자 젊은 층이 서둘러서 매수에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패닉 바잉, 거의 공황 매수 수준인데 이것이 진정될 기미를 기대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저가 단지들이 키맞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집값이 내려간다는 체감은 없고 아이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리기도 어려워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지금 전세가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 미리 아파트를 한 채 사놓는 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주택자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아파트 빨리 매수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갭투가 다시 성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제 1탄이었습니다. 2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갭투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라는 어떤 예측 방송입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 인천 아파트 모습이 지금 전주 대비 지금 2020년 10월 마지막 주인데 0.36%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2.36.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면 고양시 일산 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75.
또 덕양구가 0.66, 그 다음에 서구가 0.63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서 있는데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좀 적어졌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37평 후반이나 40평대는 1억 5천 정도 갭 차이가 있고 30평대 초반 32평 같은 경우가 1억 갭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7평이 지금 한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 20평대 초반이 뭐 4, 5천이면 투자 할 수 있는, 물론 이 방송은 앞으로 하는 모든 이 유튜브 모바일 컨텐츠 방송은 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사두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살 여건이 되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사야 되느냐면 오르기 전 가격에 사야 됩니다. 앞으로 뭐 내년에 하반기에 소사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11월 7일 다음 달 11월 7일 문산 서울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그러니까 오르기 전 가격, 그러니까 11월 7일 되면 또 올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월 마지막 주에 사면 오르기 전 가격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한다는 게 뭐 유튜브 방송, 신뢰할 만한 유튜브 방송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 백만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무주택자라면 투자해 주셨다가 뭐 계약갱신 청구 다 일어나고 3년, 4년 뒤에 들어와서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평 이상은 1억 5천, 뭐 40평대 이상이면 뭐 2억까지 투자할 뭐 여력이 된다면 그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 32평대는 1억 선이었고 27평대는 뭐 6천, 많으면 이제 7천, 20평대 초반이 이제 4, 5천 들었는데 어쨌든 오르기 전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사라는 거죠. 소사선이 들어오거나 GTX가 개통되면 엄청 많이 올라 있겠죠, 그죠? 그때 가격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면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이 입지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아파트 위치, 입지, 뭐 교통 여건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여기 뭐 공교육, 사교육 다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환경, 이 환경은 뭐 저도 서울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서울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여기가 일산 동구 특히 백마마을이 전국 살기 좋은 도시 뭐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오면 아이들이 고3 졸업할 때까지 거의 안 나가는, 그러니까 뭐 사교육 학군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파트 위치도 역시 중요한데 주변에 뭐 쇼핑센터라던가 아니면 맛집, 애니콜 같은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 같은 게 여기 굉장히 많이 널려 있고, 그래서 입지가 참 좋다라는 것을 이게 27년 동안 가꾸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실지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산책길이 이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설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랐다 해도 투자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우상향으로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데 95%가 오르고 5%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러니까 5% 떨어진 그것도 뭐 여러분이 알고 있던 IMF나 리먼 사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떨어진 거죠. 그럼 95%가 오르고 5%가 떨어지는데 그건 오른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오른 거죠, 그죠? 지금 계속 23번째 뭐 24번째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23번째 대책 나올 때마다 조금씩 떨어졌다 다시 반등했어요. 그게 떨어진 게 아니죠.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생각돼도 저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5년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5년 뒤에 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하는 것처럼 개투자는 공격적이고 과감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지행합일.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주택자라면 한번 실행에 옮길 가능성 한번 키워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이 클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얄동에 로얄층에 그러니까 로얄 마을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갭 투자 자금이 클수록 좋다는 거. 아파트 평수도 클수록 좋습니다. 앞으로는 중대형이 시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안 짓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에 저는 49평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2평이 몇 천만 원 오를 때 몇 억이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한 1억 5천, 2억 선이면 37평, 49평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과감하게 좋은 아파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야 지금 투자하기가 좋은 시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세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아까 보니까 22평 하나, 저기 3단지 31평 하나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2단지에 하나. 그러니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전세가가 치고 올라갈 때 투자하시는 게 전세끼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지금 갭투 적기니까 혹시 무주택자라면 지금 투자하면 앞으로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자산가치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니까 지금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가격, 작년 가격 생각하면 안 되고 내일 가격, 내년 가격을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거 상가라든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아파트에 집중. 미래의 투자 가치로 가장 높은 게 아파트이니까 실거주 아파트이니까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때도 좋은 거고 새 아파트 여부보다는 백마마을처럼 좀 오래됐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서 매매가하고 갭투가 얼마 안 되니까 무주택자라면 아니면 1가구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하실 생각이라면 갈아타기 전략에서는 먼저 사고 내 집을 나중에 파는 게 좋은 효과랍니다. 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먼저 사면 조금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내 집을 조금 나중에 팔면 오른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사고 파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 정 불안하면 내 집을 먼저 팔고 이제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 경기는 최악을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산가치가 있는 사람은 자산가치를 불리기가 좋지만 이게 기준이 K자의 기준이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파트. 큰 평수일수록 좋고 고가일수록 좋고 로얄동의 로얄층일수록 좋습니다. 로얄동의 로얄층에 입지도 좋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래서 K자 반등에서 초양극화에서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투자하지 못하고 계속 나머지가 되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초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했던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전문가라든가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직종 그리고 부자들은 거의 개의치 않죠, 그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IMF 때도 그랬습니다. IMF 때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훨씬 자산 가치를 2배, 3배로 늘렸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무주택자에게 투자 적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왜 또 고무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갭투 시장이 다시 열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매매가가 굉장히 높게 치솟았어요. 그죠? 올 초 37평 같은 경우 1억 5천이 올랐는데, 그래서 6억 5천까지 이제 37평이 올랐는데, 그게 전제가 3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 비용이 3억이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5억까지 치고 올라와서 갭 투자 비용이 이제 1억 5천이면 충분히 37평 중에서도 괜찮은 로얄층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자들의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1주택자라면 더 이상 이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어요.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이니까 그 바보같이 더 투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겠다거나 아니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간혹 1가구 1주택인데 이제 갈아타기 좀 더 넓은 평수로 아니면 학군 때문에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왜 이 일산 특히 이 백마마을이 계속 이렇게 초고가로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냐면,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전세가가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더 이상 이제 전세를 못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아예 좋아 이제 전철 타고 다닐 각오로 이 일산 백마마을 쪽으로 많이 몰려오는 추세입니다. 아예 와서 집을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전세를 밀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서울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와서 일단 전세를 살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주택자이고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갭투를 많이 이제 망설이는데,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여기는 대폭 하락할 거라고 뭐 폭락론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하려면 뭐 5년 6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26년 대에서 들락말락. 지금 뭐 고양선 예타도 다 통과가 안 됐고 다 빠꾸됐고, 그래서 공공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뭐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냐? 전혀 없어요. 오늘 당장 땅을 판다고 해도 25년, 26년에 입주할랑 말랑인데,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에 쫄지 말고 일산 이 구도심, 특히 일산 백마마을 아니면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갭투 비용이 큰 평수, 그리고 갭투 비용이 많을수록 내가 1억 투자하면 1억 정도 더 나중에 벌게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은행 넣어봤자 이자가 2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세금 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아파트가 1년에 240만 원만 오르겠습니까? 지금 올해 오른 것만 해도 37평 1억 5천이 올랐는데, 1억 5천 올랐는데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 입주까지 5년 6년 그때까지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계속 그 주거 난에 시달리지 말고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아파트를 사시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투자를 하셔서 몇 년 뒤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해 두시는 게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형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22평대가 수천만 원 올랐잖아요, 그죠, 올해? 그런데 37평 같은 게 1억 5천, 49평 1억 5천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 지금 뭐 경쟁률, 분양 경쟁률 장난이 아니죠, 그죠? 심한 데는 뭐 300대 400대 1 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뭐 창릉 3기 신도시 선분양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1600세대 나머지 그럼 그 수만 세대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죠? 1600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오히려 선분양 받는 것보다는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느냐?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내년 21년도 이 아파트 전세 시장은 뭐 초대란이겠죠, 그죠? 그럼 지금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매매가가 이제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이제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전세가가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는 현상이 지금 실수요자야 시장이니까 전세 살게 지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매물도 많지 않지만 나오는 매물마다 전세 살기에 지친 사람들이 실수요자로 이제 돌아서다 보니까 실매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게 돼요. 내년에는 거침없이 하이킥 하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바이든이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미중 관계도 이제 좀 약간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대로 가긴 갈 텐데 외국적인 요인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타결이 되겠죠, 그죠? 한일과 무역 갈등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많이 사라질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주택자라면 전세 끼고 사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레버리지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50% 나오니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선 효과의 최대 수혜 지역이 바로 이 고양시입니다. 그 유명한 서울 유튜버 같은 경우도 고양시 경기도에서 5개 뽑았는데 고양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죠? 저도 이제 고양시가 앞으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호재들, 서부선, 저 얼마 전에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 개통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의 수혜 지역으로 경기도 일산 중에서도 이 백마역 근처 백마마을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대곡 역세권이 개발돼도 바로 급행 한정거장 차인 백마역, 이 백마마을이 가장 많이 시장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지금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특히 30대가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왕창 받아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들이 투자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요즘 30대 진짜 저는 껴있다라고 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과 맞물려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는 한시라도 빨리 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산 특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가 이제 고공행진하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갭 투자하셨으면 하는 무주택자라면 그런 취지로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되면 안 좋은데 이렇게 대단히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계획으로 들어오면 도시를 뭐 없애요? 아니잖아요. 다 새로 짓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짓는다는 개념이 전체를 다 때려버시고 재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주 재개발 난개발되어 있고 구도심이나 이런 데를 재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뭐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그러네, 뭐 목동 이런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거, 다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40년 넘어도 잘 허락을 안 해줘요. 사용 승인 허가 안 해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분당 똑같이 1기이기 때문에 그 수순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몇 개 단지를 리모델링지 그 단지로 선정을 해서 거기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를 하면 여기가 같이 그 이슈를 받는다고요. 그이 본체는 뭐 아무리 오래 가도 이게 뭐 괜찮나요? 어디가요? 아파트가 지은 이 뼈대가 뭐 30년, 50년 가도 그게 괜찮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래서 내력벽이라고 해서 주요 구조부하고 내력벽 그거는 철거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들어올 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확장을 못하는 게 있고 어느 벽은 건드리면 안 되고 그게 내력벽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기사에서 자꾸 흘리는 게 내력벽 철거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흘려요. 리모델링 얘기 같은 거 기사 다루면서. 내력벽을 청구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이 다른데 리모델링이 되고 이런 거 이제 해서 서구의 저쪽에 킨텍스 인근에 보면 그 리모델링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다 막 조감도도 막 그냥 인터넷에 뿌리고 그런 거 있는데 한 27평이면 33, 4평 이런 정도로 이제 리모델링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베란다 안 하잖아요. 베란다 없이 그냥 쫙 빼잖아요. 20평대만 해도 하나 2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력법을 그렇게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파트 이제 무주택자라면 아파트에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사람들이 이 경기도권에서 고양시에 이미 올해만 해도 4,400가구 이상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매수를 한 거죠. 결국은 서울 전세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더 이상 전세 난민으로 돌아다니기 싫으니까 와서 이제 경의선 타고 출퇴근할 각오로 매수를 한 거죠.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올 초에 뭐 10월 달에 아니면 뭐 이번 달 11월 오늘이 11월 19일 목요일인데 만약에 오늘이라도 와서 산다면 내년은 2021년은 좀 올해보다는 좀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주나 김포 쪽으로 가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고양시하고 김포 파주하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들만 와서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주택자라면 더 이상 이제 투자를 못하니까 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실소유자, 실거주자들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주하고 김포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지금 조정지역이 아니라서 실소유자들도 몰려오지만 투자자들도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자들이 이미 일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투자자들이 와서 뭐 취득세가 높지 않으니까 비조정지역이니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더 문제이지만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이 투자자들이 빠지게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일산, 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들이 오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아니니까 투자자들이 빠질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안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빠지는 상황이 됐을 때 실거주자들이 아니라 그냥 투자 이익만 보고 몰려온 1주택자 이상자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투자자들이 빠지는 수요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저는 김포 파주보다는 일산이 훨씬 더 입지 조건으로는 더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뭐 고공행진하고 있고 거의 매매가 올 초에 매매가 수준으로
올해 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7평 매매가가 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5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매매가를 전세가가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1억밖에 안 되니까 무주택자라면 뭐 갭투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제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년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전세 대란입니다. 그죠? 지금 단지에 전세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이 백마마을도. 그러니까 전세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전세를 살고 싶은데 전세에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에 나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한테 조건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경제적 여력이 갖추어져서 산다는 게 아니라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전세 난민으로 더 이상 떠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공행진인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죠? 전세가 계속 공급이 되면 정부에서 이제 10만 호 뭐 임대주택, 전세, 임대 이게 다 빌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지금 비어있는 공실인 그것을 정부에서 사서 수리를 해서 다시 재전세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실이 입지가 괜찮았으면 벌써 나갔겠죠. 그죠? 이 전세 대란, 이 파국 상황에서. 근데 그 공실을 사서 정부에서 다시 재임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10만 호 가까이.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정부에서 영구 임대를 해주겠다고요.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바닥 인생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테크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보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잘못했나? 왜 다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쌍욕을 하는 겁니까? 다주택자들이 계속 전세 공급을 원활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들은 나쁜 놈, 무주택자들은 좋은 사람.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맞춰서 자기들의 실정을 덮으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인정하고 다시 회귀하겠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2년이 전세기간이 정 짧으면 3년으로 다시 이제 개정을 해서 뭐 임대차 3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지 다 폐지하고 그냥 예전처럼 전세 3년 살아보고 더 살 건지 말 건지 쌍방간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 수요 공급 원리에 그냥 맡겨두면 지금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죠. 그죠?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될까요?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내일부터 땅 판다고 해도 5년, 6년 뒤에 공급이 가능할 물건들인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당장. 내일 전세를 구해서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 뻑뻑하단 말이에요.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전세를 공급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해요? 민간 사업자들한테,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 위임하면 될 거 아닙니까? 90% 넘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공급해온 것처럼. 자, 집 한 채 있어도 한 채를 더 사게끔 허락해주면, 지금처럼 막아놓지 않고 인정해주면 전세 이거 금방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책을 위반할 때 좀 역발상, 상상력, 발상의 전환, 창의력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곳에 전세를 공급해주면 돼요. 누가? 국가가? No.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할 수 있게 상황을 열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년에 뭐 총 통화량 같은 경우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토지 보상이 내년 뭐 1600가구 선분양하고 막 그러면 이제 좀 이슈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2기 신도시 때 60조 풀렸을 때 아파트 가격이 20%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만약에 지금 협의된 건 하나도 없어요. 협의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고양선도 예타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뭐 땅을 팔래야 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토지 보상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 언젠간 하겠죠, 그죠?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에 하겠죠. 2기 신도시가 8년 걸렸으니까 뭐 내년에 이제 토지 보상을 하고 땅 파기 시작하면 뭐 6, 7년 늦으면 8년 안에 이제 입주하게 되겠죠. 문제는 그때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산 이대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잖아요. 공급.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근데 이 일산 동구 서구에 아파트 공급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전세도 지금 동이 났고 뭐 씨가 마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그리고 지금 매도장 우위시장이라서 시장에 내놨다가 다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정지역이 해제됐으니까 막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조정적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전세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시일 수요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파트를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살 생각 전혀 없어요. 사면 손해인데 누가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정말 청약해서 가점이 돼서 내가 1순위라면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이 4명 이상 있고 15년간 무주택자였고 15년간 청약 저축을 꾸준히 잘 만들어 왔다면 기대가 가능하겠죠. 그죠? 또 지금 서울에서 가점제 당첨되는 게 67점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4인 가족, 부양가족이 4인이고 나 빼고 그 다음에 15년 무주택자였고 15년 청약 저축을 한 그 1순위자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한테까지 순서가 오겠어요. 그리고 그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55%가 공공주택이랍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뭐 100대 1은 넘겠죠. 100대 1이라는 건 100명이 달리기를 해서 1등만 웃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또 이제 사기 신도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30대 패닉바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시라도 빨리 무주택자라면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1억 들여서 37평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2+2 4년 뒤에 들어와서 이제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래도 안 되면 뭐 50% 대출을 해주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4년 뒤에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투자 갭투 비용은 1억 정도면 됩니다. 사람들은 뭐 폭락론자들 특히 뭐 17년부터 저는 오른다고 했는데 17년부터 떨어진다고 주기적에 일산은 특히 그렇더라고.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계속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곤두박질 칠 거라고. 어제도 내 잠깐 봤는데 일산 개투하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17년부터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지금 17년부터 계속 서울 중위권 가격이 1억씩 올랐단 말입니다.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예요. 하여간 계속 떨어진다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언젠가 떨어지겠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50대 50인 줄 알죠,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50대 50의 비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95대 5였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95였고 떨어진 게 5. 그 떨어진 것도 IMF하고 리먼 사태 대표적인 게. 그러면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95%이고 떨어질 가능성이 5%입니다. 지금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반이었으면 한 해는 오르고 한 해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95대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뭐 예측하는 사람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별로 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왜?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니까. 95%를 얘기한 거니까. 근데 하락론자, 폭락론자들이 얘기해서 딱 들어맞잖아요. 완전 대박 납니다. 왜? 5%를 맞췄으니까. 여러분, 그 폭락론자들 말 듣고 계속 안 사고 있으면 내 자산 가치는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계속 전세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내 자산 가치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투자를 해두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두고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이 실물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니까 우상향하니까 내 자산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누구 말 믿고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 말 믿고 하지 말고 본인의 자산 가치를 잘 지키고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도 너무 좋죠. 공교육, 사교육, 학군, 백마 학원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인프라. 제가 이 동영상 뒤에 어제 찍은 이 단풍, 내장산 안 가도 됩니다. 이 백마마을 5단지에서 살면. 조정지역이지만 대출도 가능하고 50% 가까이. 뭐 약간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무료를 해서라도 지금은 아파트를 장만해서 등기를 치는 게 등기를 치게 되면 사람들이 세금 무서워서 지금 여기 뭐 일산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 없어요. 지금 상위 1%만 부동산세 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3년 살고 있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가 찍네요. 7월에 영상 찍고 지난 10월에 매일경제에서 인터뷰 요청해서 찍어간 거 이후로 지금 처음 드리는데 제가 사실 요새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쁜데 그래도 지금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뭐 일하다 말고 정신없이 그냥 짧은 거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죠. 그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되면서 일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일산이 김포가 규제지역이 되기 이전에 파주와 김포가 조정이 아니었을 때 비규제 지역이고 일산이 조정 지역이었을 때 분위기는 지난 6.17 이후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많지 않아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갭투를 취득 중과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어쨌든 거래가 좀 멈춤이어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거래되는 거는 여전히 신고가를 찍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포가 이제 묶인다는 기사가 이제 뉴스에 이렇게 묶일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면서부터 지난주하고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안산에서 집을 보겠다고 몇 개 이제 찜하고 오셨는데 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접으셔가지고 차를 돌려서 돌아가시고 어제 제가 이제 괜찮은 물건들의 리스트를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아침에 점검하니까 3개가 벌써 빠지고 뭐 상황이 거의 이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이걸 뭐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좀 점검하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하게 물건을 빼서 막 무조건 거래를 엮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이 분위기를 아셔야 제값받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 분위기를 아셔야 적정 시기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느낀 동향은 일산 동구와 서구가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제가 너무 급하게 찍어서 좀 장황한 면은 있는데, 일산을 같이 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동구와 서구의 약간 선행 거래가 지수가 조금은 다르게 움직여서 높은 거래가를 찍는 게 서구가 먼저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실거래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유튜브를 하시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산의 학원가 그러면 후곡 학원가를 얘기하고, 일산 그러면 일산역을 얘기하시는 그런 방송의 요인이 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의 호재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그 호재가 반영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산 킨텍스를 지나서 일산역까지 오는 중앙공원을 뚫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일지 모르는, 아직은 기약이 없는 건데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선반영이 돼서 부풀려져 있는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구가 먼저 거래를 찍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동구를 추천을 한다거나 서구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요. 우선 서구 같은 경우에는 48평이 9억에서 100만원 모자라는 이제 9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제 거래가 일어났고,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48평이 8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백마마을이.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거나 좀 더 향후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는 상황이 되면 뭐 일산이 같이 갈 걸로 보여져요. GTX 대곡 소사선이 지금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김포공항의 작업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후년 상반기를 보고 있고요. GTX A 노선은 2023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뭐 이러저러한 문제를 감안하면 2025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산은 2025년이 되면 비로소 30년 연한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조금 있으면 GTX 개통 정도가 되면 리모델링 시범단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은 전 굉장히 많이 바빠졌지만 거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즈음에 11월 정도에 나와 있는 시장의 물건들을 매수하신다면 아마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나마 거래 가능한 거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면 뭐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주로 백마마을을 알려드리니까,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뭐 실거래는 아직 안 나왔지만 27평 같은 경우에 4억 7천 실거래 됐고요. 그 다음에 32평 같은 경우에는 6억 500이 실거래 찍혀 있는데, 뭐 6억 1000의 물건 이런 것도 6억 1000, 2000 물건을 지금 거의 거두고 있어서 6억 초반대에 거래되는 것을 잡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억 밑에 물건이 30평대 초반에는 이미 없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37평대 물건은 7억 밑에 물건에서 찾기가 한두 개 찾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48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억 밑에 호가 물건을 잡으시면 그나마 잘 잡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일산이 규제가 되면서 뭐 파주나 뭐 김포 같은데 많이 풍선 효과로 많이 이제 투자가 몰리는 바람에 되게 많이 핫했는데, 규제로 인해서 이제 뭐 김포는 얼음이 됐겠죠. 근데 그 영향이 일산에는 어떤 영향이 될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하시고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세랑 관련해서 이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찍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8월 말 이후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해서 기존 전세 세입자가 이제 뭐 주인이 들어와서 입주하시는 거 아니고는 2년을 더 연장해서 5% 이내의 증액 범위에서 더 사실 수가 있죠. 뭐 전세가 시중에 품귀이고 전세가가 고가인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그런 이유로 기존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에 계속 이제 협의하셔서 갱신을 하실 것이고, 새로 전세가 나오는 물건들은 매가가 이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가 기준으로 전세가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뭐 물론 다주택인 경우에 취득 증가가 있지만 어쨌든 취득 증가에서 벗어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작년 그 이맘때 이제 그 일산의 거래가 시작되는 그 즈음처럼 투자금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기존 전세가의 그 현재 매가는 올라가서 필요한 금액의 갭이 이제 좀 많이 필요했다라고 치면, 정상 물건 같은 경우에 입주 가능한 물건들은 우리가 뭐 정상으로 입주를 해서 주인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들어오는 게 1, 2년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여서 우선 세를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높아진 매매가에 높아진 전세가로 우선 그 매수를 하시게 되니까 갭의 금액이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17 이후에 그 갭으로 투자하는 그 취득 증가 때문에 실수요자 시장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 없어서 1, 2년 있다가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잠깐 전세 놓는 물건도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면 그 평형을 갈아타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평형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20평대에서 30평으로 갈아탈까, 30평대에서 40평으로 갈아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초기 갭투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때는 20평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평형이었다라고 치면, 지금은 오히려 큰 평형의 그 평형들이 그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사무실이 있는 5단지 그 출입구 차단기 보이죠, 그죠? 차단기 반사거울. 오늘 단풍 구경 나왔습니다. 5단지 앞에 단풍, 내장산에 안 가도 될 만큼 단풍이 참 소담스럽게 잘 피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세요. 이렇게 진짜 내장산 안 가도 되겠죠, 그죠? 단풍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단풍 그 사이, 그러니까 단풍이 이렇게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굳이 멀리 내장산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단풍 구경 예쁘죠, 그죠?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꽃을 책갈피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쁘게 물든 단풍은 책갈피에 꽂아서 오랫동안 추억으로 보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백마마을 5단지 단풍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옆에 소나무도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김포가 드디어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가 드디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제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몇천씩 올랐다라고 하던데, 특히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저도 지난주에 계약이 있어서 풍무역 근처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3개월 전에 사줬거든요. 고객 베트남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그분한테 3개월 전에 사줬는데 30평대 초반입니다. 벌써 1억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1억이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같이 따라오니까 아무래도 그와 또 유사한 뉴스로 김포 지역이 묶이면서 파주 지역이 또 뜨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파주도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한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조정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투기 과열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킨텍스 역의 그 3개 브랜드만 계속 줄기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파주 전역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았으면 파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였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파주의 그 킨텍스역에 들어가서 살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그 GTX 역세권에서 매일 GTX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만 GTX를 그 비싼 요금을 내고 매일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20번대 후반이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파주 GTX 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면 매일 GTX를 타고 서울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매일 내가 GTX를 타고 다닐 수 없다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역으로 말하면 그게 곧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오냐면 김포가 이제 조정적으로 묶이고 나서 뭐 파주 운정도 좋지만 이 고양시, 특히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마을 쪽에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사교육 학군도 좋고 공교육 학군도 다른 데에 비해서 뒤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군 보고 오는 것 같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대곡 소사선 때문이겠죠. 그 대곡 소사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여기는 뭐 백마마을, 백마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김포공항 가서 5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해지는 서울 출퇴근이 편리해지는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고 아파트를 매입한 동네가 바로 이 고양시이고 고양시 중에서도 주목받는 곳이 킨텍스보다 오히려 저는 백마역 요 주변에 몰려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은 이미 뭐 모든 가격이 킨텍스 역세권 선반영이 돼서 뭐 15억이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그쪽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또 그쪽은 특히 지금 학군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뭐 학원을 다니려면 이 서구 쪽이나 아니면 동구 쪽 백마마을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입지 여건이 킨텍스 역세권보다 오히려 백마 역세권이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간에는 이곳에 내가 오래 살았고 23년이나 살았고 이곳에서 이제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웠는데 물론 이곳에 학원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고 제가 또 15년간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교육 학군도 좋지만 공교육 학군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8개 학교가 있으니까 충분히 골라서 자기가 잘 맞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공교육, 사교육 학군도 다 좋아서 이곳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뭐 학군이 좋아서 한번 들어오면 거의 고3 때까지는 거의 이사를 가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하다못해 큰 대형 슈퍼라든가 하다못해 뭐 내과, 외과 뭐 이런 병원 시설도 잘 되어 있거든요. 치과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 학원도 다닐 수 있고 해서 이곳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이 일산이 수혜지역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잘 됐다면 이런 취지는 아니고 김포가 묶임으로 인해서 똑같은 입지 여건이라면 김포
똑같은 조정 지역이니까 김포로 이제 가지 않고 거긴 뭐 얼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양시로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무주택자라면 꼭 잘 투자해서 내 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 살면 정말 뭐 속 터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노에 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된 등기가 쳐진 아파트가 빨리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정서적으로 안정된 또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세는 계속 없고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갭 차이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 기간이 얼마 안 되겠죠.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37평 제가 사례로 들었었는데 5억이었던 게 지금 6억 7천까지 올라왔습니다. 5억 5천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정도면 이제 내가 37평 사놓고 한 4년쯤 뒤에 들어와서 이제 살면 되겠죠. 내 전세를 빼거나 아니면 아파트 50% 담보대출이 나오니까 50%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 내 집 장만은 꼭 하셨으면 합니다. 전세 살면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사람들이 많이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이 부동산도 유튜브 덕분이긴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8건을 거래했어요. 8건. 그러니까 매일 평균 한 건 이상을 거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창릉 3기 신도시 사전 입주 뭐 그런 공공임대가 55%나 된다는 그 아파트를 사전 입주 1600가구에 목매달지 말고 저는 구축이라도 이 백마마을에 사두면 훨씬 더 그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예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고 저도 뭐 사는 아파트 3단지에 있고 또 3단지, 4단지, 5단지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3단지, 4단지, 5단지 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하신 그 전세 세입자분 덕분에 제가 구매한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사두기를 37평하고 32평 올해 들어서 사두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을 텐데 저는 뭐 나중에 주택연금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37평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주택연금으로 뭐 1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죽을 때까지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노후 대책이 뭐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또 따로따로 국민연금을 들어놔서 뭐 서로 받는 거 반띵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쓰면 됩니다. 저보다 집사람이 더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후 대책,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기회가 뭐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이렇게 좀 좁아들어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은 갭투 시장이 열렸다는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년 초까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왜 내년 초까지냐면 또 매매가가 여기 지금 6억 7천이라고 했죠. 37평이 이게 또 올라가는 7억이 뭐예요? 7억 5천까지는 갈 거예요. 내년 초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만 저는 무주택자라면 한시라도 빨리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댓글로 뭐 투기 조장꾼 너 같은 뭐 어쩌고저쩌고 XX 하는데 그 사람 정신건강에는 전 더 걱정됩니다. 제가 하도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많아서 댓글 금지했다가 다시 풀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쌍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욕을 하면 제가 지우거나 반사를 합니다. 반사. 얼마 전에 술 마시다가 제가 교주라고 누가 놀리던데 전 반사를 하니까 나한테 쌍욕하면 그 쌍욕이 고스란히 그 악플 단 사람에게 돌아가니까 뭐 유념해서 악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선한 가치관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는데 내가 많이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분명히 좋은 일이 돌아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주말 농장에서 배추하고 물을 잔뜩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상가 사람들하고 탁구 치는 사람들만 다 나눠줬어요. 다. 김장은 이미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배추 한 포기, 무 하나가 뭐 그리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베풀면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한성부동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자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으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아파트 이제 파실 요량으로 저희한테 물건을 내주시거나 전세 물건을 내주시는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백마마을에서 저희 한성부동산이 집사람하고 따로따로 유튜브를 하니까 집사람은 일산부동산이란 이름으로 하고 저는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란 이름으로 하는데, 두 개 채널 다 수익이 들어옵니다. 광고 수익이. 집사람 것도 물론이고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막내딸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여러분이 동영상을 봐주시고 또 광고 스킵하지 않고 하나를 봐주시면 저한테 또 뭐 몇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여간 뭐 다 감사한 일이죠.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신뢰를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일산이 대박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빨리 아파트 장만하셔서 좀 주거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여긴 어디냐면 저희 사무실이 있는 5단지 그 출입구 차단기 보이죠, 그죠? 차단기 반사거울. 오늘 단풍 구경 나왔습니다. 5단지 앞에 단풍 내장산에 안 가도 될 만큼 단풍이 참 소담스럽게 잘 피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세요. 이렇게 진짜 내장산 안 가도 되겠죠, 그죠? 단풍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단풍 그 사이, 그러니까 단풍이 이렇게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굳이 멀리 내장산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단풍 구경 예쁘죠, 그죠?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꽃을 책갈피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쁘게 물든 단풍은 책갈피에 꽂아서 오랫동안 추억으로 보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백마마을 5단지 단풍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옆에 소나무도 있네요.